네, 화천대유 의혹 속에 지난 주말 호남 지역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이재명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강철처럼 기득권의 돌팔매와 망치질에도 꺾이지 않는다. 끝없는 흑색 선전에도 과반을 지켜준 호남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호남 승리는 민주당 다음을 입증하는 훈장과 다름없다.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이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네. 아이고, 어제 꿈이 아주 잠이 다르셨겠어요. 푹 잘 주무셨을 것 같아요. 네, 잘 잤습니다. 예, 일단 주말 경선 결과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선거 결과는 아주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낙연 후보께서 이 광주 전남이 그분의 정치적 공거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만큼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지를 받아서 1등을 하셨고 또 네. 동시에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호남이 선택해 주신 거 아닌가. 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광주 전남에서 거의 동률을 거두고 전북에서 과반 승리를 거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승리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네. 이 경선 기간 내내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 가짜 뉴스 그리고 국민의힘 마타도가 아주 정말 극심해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것도 사실인데, 네.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를 부패의 올가미에서 가두려는 거짓에 맞서서 네. 이재명 후보를 지켜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호남은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기득권의 돌팔매 망치질에도 꺾이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의 개혁 의지,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임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호남 경선 결과를 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 남아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딱 예단하는 거는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네. 단지 이제 호남 경선 과반 득표를 해서 이재명 후보의 과반 승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거는 사실이죠. 네. 하지만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캠프는 네거티브 중간 선언 이후에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경선 과정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캠프 간의 빠른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네. 결선 없이 조기 후보 확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힘을 합쳐서 원팀을 만들고 또 민주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라도 결선 없이 본선 직행을 해야지만 우리 당 대선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훼손 없이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반 승리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가 전북 경선 끝나고 나서 후보직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거죠. 네네. 예, 이번 주말에 부산, 울산, 경남 경선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경남 도지사까지 역임하셨던 김두관 의원이 지지 선언을 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또 유리한 국면이 또 더 펼쳐진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김두관 후보님의 사퇴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전망해 주시죠. 김두관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오랜 기반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네네.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 김두관 의원님의 존재감은 훨씬 큰 분이죠. 네. 그래서 경남 이 부울경 지역에서 저는 김두관 후보의 지지 선언은 저희들한테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셔서 또 그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그렇게 사퇴하시면서 저의 완주보다 정권 재창출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당우사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랜 기간 대선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데, 네네. 이게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고 저렇게 선당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사실 대장동 의혹에 유탄을 맞은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추미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그런 위기감이 더 강한 결속력을 발휘해서
추미애 후보로 갈 마음이 있었던 표들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더 이렇게 뭉친 거 아니냐, 결속력을 더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런 요인이 있었죠. 우리 추미애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충청도에서 과반 득표 이상이 나오니까 네네. 선거를 하면서 되게 이제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다 되게 개혁, 원칙 이런 거를 강조하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 충청도에서 표가 많이 나오니까 추미애 후보를 찍어도 되겠구나. 그러면 개혁이 더 강화되겠구나. 네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대장동을 거치면서 네. 이게 대장동은 아니고 이제는 화천대유 사건입니다. 예. 화천대유 비리 사건인데 그걸 거치면서 네. 워낙 공격을 많이 해대니 네. 이재명 후보를 저렇게 공격받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지자들이 추미애 후보의 지지에서 그러니까 그 지지가 같은 지지입니다만 추미애 네.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는 것에서 위기감에 처한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추미애 후보가 이 화천대유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통 그 이낙연 캠프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을 때 이낙연 40% 중후반, 이재명 40% 초반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두 후보가 전부 다 40% 중후반으로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네.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가지고 그러면 추미애 후보가 좀 영향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화천대유 사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화천대유 사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곽상도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했습니다. 그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당을 했는데 이거 탈당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 좀 주시죠. 이건 이제 국민들이 특히 2030 우리의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하셨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50억은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네. 곽상도 의원 자녀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25살인가 이렇게 해서 31살인가 한 6년 정도 일하고 네, 한 5년 10개월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퇴직금 50억 받는 경우는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잘 나가는 대기업 CEO의 경우에도 흔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현대자동차 부회장 2분, 그리고 현대자차의 부회장, 이 CEO 1분, 그래서 50억 이상은 그 3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정말 잘 나가는 대기업 CEO들이 50억 이하예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다 또 받은 사유도 자꾸 말이 바뀌어서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성과급이라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산재보상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것도 다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곽상도 의원이 어제 최고위원회를 여니까 탈당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건 꼬리 자르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네. 곽상도 의원이 당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화천대유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그런 것에 따른 대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삼자뇌물 의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네네. 또 곽상도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보니까 박영수 특검 딸도 네네. 지금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아파트인가 이렇게 그 받은 것 같은 그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전 임직원 그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진짜 토건 비리의 뿌리 이걸 좀 제대로 밝히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곽상도 의원은 이재명 지사 무고죄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낙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더니 그게 무고다. 무고의 소지가 있어서 법률상에 대응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곽상도 의원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50억은 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겁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명을 해야죠. 네. 도저히 그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무고라고 한다는 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으로부터 약 2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네. 라는 점도 본인이 이제 인정을 했어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특검으로 다 밝혀보자.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캠프나 민주당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자.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정쟁이다. 이렇게 지금 여전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해요. 정치 공작? 예. 공세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특검은 준비 기간, 예. 특검 조사 기간 이것만 해도 몇 달 걸리거든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검찰 수사가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게 하고 시간만 몇 달 동안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대선 기간 내내 의혹만 붙이기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 처음에는 이게 이재명 흠집 내기용 국정조사 특검 시간 끌어서 대선 내내 이런 의혹만 붙이기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니까 토건 투기 세력과 국민의힘 간의 부패 커넥션이 끝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어떻게든 폭탄을 돌려보려고 하는데 폭탄이 자기들 내부에서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결국 국정조사 특검 주장은 수사의 칼끝이 국민의힘에게 겨냥되지 않도록 하는 시간 끌기용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나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문제는 이미 추석 전에 알고 있으면서 네. 그러고서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 하는 프랭카드를 전국에 걸고 국정조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흠은 가리고 모든 잘못을 이재명 후보에게 돌리려는 그런 정치 공작적인 태도다. 이 정치 공작의 DNA를 갖고 있는 당에서 결국은 이 문제도 국정조사와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공작적으로 자기네들의 험을 이재명 지사에게 돌리려고 하는 네. 그런 태도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그런 정치 공작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일체 이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게 정치 공세를 넘어서서 정치 공작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은 네. 공공 개발 사업을 좌초시켜서 민간이 통째로 독차지하려던 것을 이재명 네. 당시 성남시장이 최대한의 권한을 활용해서 네. 공영 개발로 전환시켰잖아요. 그리고 네. 네. 개발 이득을 5,503억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환수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이거를 특혜 의혹이라고 했는데 5,503억을 환수하면서 처음에 4,600억을 했다가 이게 좀 더 이윤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920억을 나중에 더 하면서 재판에 갔을 때 그 사업주가 이재명 후보에게 공산당이라고까지 비난했던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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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 반면에 네.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본질.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재명 지사가 확보한 개발 이익의 나머지를 네. 둘러싼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 이름이 화천대유 국민의힘 비리 의혹이다. 이런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도 나오는 것이고 네.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비교 가능한 예로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힘 출신 부산시장 시절의 LCT 사건입니다. 네. 네. LCT의 경우 그 부산도시공사가 토지 수용 후에 이를 민간에게 헐값으로 넘기고 막대한 이익이 시민의 이익이 민간에게 넘겨준 예, LCT 쪽으로 다 민간으로 넘어갔죠. 넘어간 네. 그런 정반대의 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점에서 네. 이거를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네. 실제로 이 사건의 본질인 화천대유와 국민의힘 비리 의혹, 이것이 제대로 밝혀져야 될 그런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원식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